예, 안녕하세요. 저는 셀리버리의 조대웅이라고 합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팬데믹으로 번져갖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10종류에 가까운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한 두 번째 정도로 많은 바이러스예요. 그 중에 근데 왜 이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제 생각에는 종간 이식, 동물에서의 바이러스가 갑자기 사람한테 전이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 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의 침범으로 인해서 면역 반응이 과잉으로 일어날 수 있고, 예, 뭐 100명이 걸리면은 한 80%는 반응이 없지만 20%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외부의 침입인자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한 퍼센트, 10% 이상에서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과잉 면역 반응, 사이토카인들이,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과량으로 분비해서 이 신종 바이러스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러는 와중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면역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몸의 셀프 디펜스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어느 정도의 백혈구가 나서서 이 바이러스하고 싸워야지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일단 과잉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몸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과량으로 분비하고, 그러니 이 장기들이 염증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고 면역세포들이 파괴되고, 특히 기관지 폐 쪽에 감염이 1차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과잉 염증이 나타나게 되므로 폐에서 폐 섬유화가 일어나고 급성으로 이런 걸로 해서 결국 중증 폐혈증으로 오게 되고, 그러니까 염증에서 심해서 중증 폐혈증으로 오게 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심한 염증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항바이러스 제제, 뭐 두 종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바이럴 엔트리를 막는 거, 또는 바이럴 리플리케이션을 막는 거, 또는 이 바이러스를 바디 플로우 시스템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 개발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계속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뮤테이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항체가 생긴다고 해도 효과가 있을까? 계속 뮤테이션이 일어나므로, 또는 면역이 우리 몸에 기억, 메모리, 이뮤니티가 생겨갖고 그러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리플리케이션이라든지 바이럴 엔트리를 막을 수 있게 케미컬 드럭을 만드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가장 좋은 거는 효과적인 염증 치료제입니다. 염증 치료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해서 사이토카인 스톰, 사이토카인 폭풍을 막아서 과잉 염증이 폐혈증으로 가는 것을 저해하는 그런 항염증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열나고 붉은 반점이 나고 고름이 나오고 가래가 끓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염증이 정말 많아요. 뇌에 생기면 뇌염, 장에 생기면 장염, 간에 생기면 간염, 폐에 생기면 폐렴, 온몸에 중증으로 생기면 폐혈증, 중증 폐혈증, 폐혈성 쇼크. 이것들이 다 염증, 급성염증, 만성염증으로 가는데 거의 모든 질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잘 제어하면 대단히 많은 질병들을 제어할 수 있겠죠. 우리 몸에 가장 위협을 주는 외부 인자들이 감염성, 병원성 세균, 박테리아, 그리고 이런 신종 바이러스처럼 사스, 메르스, 요번에 코로나19처럼 이런 바이러스,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침범하게 되면은 바이럴 그 패스웨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이 과발현하게 되고 이것이 염증으로 가게 인플라메이션으로 가고 그것이 심하게지면은 sepsis, severe sepsis, septic shock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innate immunity, 내재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셀프 디펜스 시스템의 앞쪽에 해당하는 약 2주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뒤에는 adaptive immunity가 생겨서 항체를 생성하게 되죠. 물론 이런 항체가 이런 외부 침입 인자를 완벽하게 중성화, 뉴트럴라이션 시킬 수도 있고 못 시킬 수도 있어요. HIV 바이러스는 못 시키잖아요. 이러한 기전이 있고, 근데 그것이 심해질 때, 코로나19처럼 그것이 심해질 때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폐혈증이라고 하고 아주 심한 거를 폐혈성 쇼크, septic shock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외부의 인자가 침입하게 되면은 그것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 프레젠트하게 되고 그것에 반응하는 일단 내재 면역 말씀드리면은 그것에 반응하는 T셀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TNF 알파, 베타, 인터로킨 1, 2, 인터페론 감마, 인터로킨 6 이런 대단히 강력한 프로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을 과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이 나고 래쉬가 생기고 혈관이 터지게 되고 그러므로 혈압이 내려가게 되고 그게 심해지면 전신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해서 주요 장기가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럼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septic shock이에요. 처음엔 염증으로 시작되는 건데 지금 코로나19에서도 상당한 포션으로 5%에서 10%, 유럽 같은 경우는 10%가 훨씬 넘죠. 이런 데서 사망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과발현, 사이토카인 스톰으로 인한 septic shock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조절하는 우리 몸의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저는 원투 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투 펀치 중에 원 펀치는 NF-kappaB 시그널링 패스웨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NF-kappaB 트랜스크립션 팩터이죠. 그리고 잭스타트 시그널링 패스웨이. 스타트 1, 3가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하는 이런 것을 외부의 자극 인자에 반응해서 사이토플라즘에서 액티베이션 돼갖고 뉴클레우스로 가서 외부의 반응 인자에 반응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익스프레션 시키는 그런 전사 인자들을 스트레스 리스폰시브 트랜스크립션 팩터 SRTF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하게 되는데 자, 세컨드 펀치를 예전에 제가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잭스타트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조절해서 SOX3로 서프레스 오브 사이토카인 시그널링 프로틴 3로 저해해갖고 사이토카인 익스프레션을 유도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 스타트 1, 스타트 3를 사이토플라즘에서 뉴클레우스로 못 가게 해서 염증을 막는 그런 기전으로 예전에 이렇게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생존율은 20% 정도 생존하고 전원 죽을 수 있는 그런 세균 감염된 급성 감염 모델에서 100%가 살죠. 그 이유는 이러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사이토플라즘에서 뉴클레우스로 가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과발현시키지 못하게 막음으로 이렇게 간 조직이 보호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물질을 치면은 간 조직이 완벽하게 이제 보호돼서 죽는 걸 살린다. 급성 중증 염증을 막아서 죽는 개체를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내처 메디신에 제가 발표한 전례가 있고요. 이거는 단백질 소재 세포 투과성 SOX3로 이렇게 한 것이고 원펀치, 첫 번째 원펀치는
NF-kappaB 시그널링이에요. 모든 종류의 외부 침입 인자에 거의 반응하는 메이저 트랜스크립션 팩터죠. 병원성 세균, 뭐 비브리오 폐혈증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폐혈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식중독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들어오거나 지금처럼 아주 그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 침범이 있을 경우에 NF-kappaB로 대표되는 이런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이루어진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 됩니다. 이것을 막으면은 염증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스트레스 리스폰시브 트랜스크립션 팩터 여기 보시면은 NF-kappaB, STAT3, AP1, and FAT 이런 네 가지 스트레스 리스폰스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전체 여기서는 18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 및 케모카인들을 다 조절해요. 이 얘기는 이 네 가지 트랜스크립션 팩터만 저해하면은 우리가 조절하면은 염증을 치료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전체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사이토카인들의 프로모터 지역의 4개 중에 하나 이상은 다 여기에 결합을 하죠. 가장 많이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NF-kappaB이고요. 한두 가지만 빼놓고 전원 NF-kappaB로 조절되죠. 그리고 AP1, STAT3, NFAT 같은 것으로 이러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저희 아이디어는 이게 세포, 그러니까 생체 내에 세포, 단위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핵 안으로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셀 페네트레이팅 펩타이드, 세포 내 전송 도메인 펩타이드를 쓰고 거기에다가 티켓이 있어야 돼요. 사이토플라즘에서 뉴클레우스로 들어가는 티켓.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에는 이 티켓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뉴클레어 로컬라이제이션 시퀀스 NLS라고 하는데 이 티켓이 있으면은 사이토플라즘에서 뉴클레우스로 전송시켜주는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 셔틀버스를 인포틴이라고 하는데 인포틴 단백질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 티켓이 NLS입니다. 그래서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는 펩타이드 이름 멤브레인 트랜스로케이팅 시퀀스 이거 1세대 예전에 했던 MTS와 뉴클레어 로컬라이제이션 시퀀스를 융합해서 이런 융합 펩타이드를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거를 예전에 제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사이토플라즘에서 뉴클레우스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익스프레션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다 이것을 갖고 있어요. 이 시그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에서 이 시그널을 왕창 집어넣어 준다고 하면은 정작 이 트랜스크립션 NF-kappaB라든지 이런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인포틴하고 결합할 수 있는 찬스가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외부에서 왕창 집어넣어주면 전형적인 컴페티티브 이니비터입니다. 근데 세포 내로 들어가야 되죠. 조직 내로 들어가고 세포 내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인포틴 알파하고 NF-kappaB하고 결합하는데 NLS 이 시퀀스가 관여하는데 외부에서 이러한 펩타이드를 잔뜩 넣어주게 되면은 인포틴 알파하고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하고 결합하는 대신 외부에서 넣어준 이러한 인위적인 펩타이드하고 결합하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사이토플라즘에서 뉴클레우스로 못 들어가니까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막게 되는 거죠. 기전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스트레스 레스폰시브 트랜스크립션 팩터 네 가지 NF-kappaB, MFAT, STAT1, NOP2 이런 것들이 사이토플라즘에서 뉴클레우스로 들어가는데 셔틀버스인 인포틴 알파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 결합을 못하게 외부에서 경쟁자를 왕창 집어넣어 주는데 이름하여 셀 퍼미어블 뉴클레오 임포트 이니비터 펩타이드, 퓨전 펩타이드예요. 이것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극을 왕창 주면은
뉴클리어스 안으로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펩타이드를 주면 뉴클리어스로 못 들어가는 거죠. 이런 기전으로 염증을 제어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20년 전에 개발한 건데요. 스테빌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복강 주사를 하면은 여기 보시는 대로 복강 주사를 하면은 서바이빌리티가 0%에서 80% 정도로 오르지만 혈관 주사, 정맥 주사를 주면은 피 속에 가서 다 엉기는 거죠. 엉기면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굉장히 이펙티브한 이니비터이지만 스테빌리티를 올려야겠다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테빌리티, 퍼미어빌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20년 전 1세대 셀 페네트레이팅 펩타이드를 이용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3세대 셀 페네트레이팅 펩타이드. 세포 간 연속 전송이 되면서 인비보에 들어가면서 끌고 들어가는 양리 물질의 안정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기술에 비해서 세포 내로 들어가는 거지만 기존 기술에 비해서 세포 간 연속 전송이 되므로 인비보에서 돼야지 약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폐 조직, 간 조직, 브레인 조직까지 이렇게 들어가므로 양리 물질을 생체 내에 전송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테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개선된, 임프루브드 된 셀 퍼미어블 뉴클레오 임포트 이니비터. 그래서 앞에 I를 붙여서 ICP, NI라고 붙이는 그런 새로운 퓨전 펩타이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돼요. 12개의 제3세대 하이드로포빅 셀 페네트레이팅 펩타이드인 이름하여 AMT들을 앞에다가 붙이고 뉴클리어 로컬라이제이션 시퀀스, 티켓이죠. 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올린 그런 퓨전 펩타이드. 이것이 염증을 제어할 수 있는,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항염증제입니다. 그래서 ICP, NI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해서 수십 종류의 AMTD를 계속 붙여서 그 중에 이렇게 5가지로 줄였어요. 안정성도 좋고 효력이 좋아야 되겠죠. 염증을 막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MTD 385가 융합된 이런 펩타이드, Circular Nuclear Localization Sequence, 이런 구조는 서바이벌리티를 72% 올리고요. AMTD 666번 25%, AMTD 827번, 이건 100%네요. AMTD 831번 25%, AMTD 891번 56%, 이건 리니어 폼, L이라고 하는 건 리니어 폼 827번은 근데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 AMTD 827번이 붙었으면서 서큘라 폼으로 된 게 300mg/kg에서 75mg/kg 사이에서도 완벽한 효능을 나타내고 이렇게 트리트먼트한 그 시간도 4.5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여도 아주 좋은 효능을 나타내더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이것을 ICP-NI로 정의하고 이것으로 염증을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이제 인비버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코로나19를 제어할 수 있는 염증 치료제이기 때문에 2가지 모델만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급성 간염 모델, 7시간 만에 죽는 급성 간염 모델과 코로나19의 타겟이 기관지와 폐이기 때문에 급성 폐렴 모델. 그리고 급성 폐렴 모델 중에서도 폐경화를 유발하는 모델. 이렇게 3가지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급성 간염 모델에서 뭐 한두 마리 사용한 거 아니고요. 133마리에서 전원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전원 살게 됩니다. 이유는 가장 강력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인터루킨 6, TNF-알파가 50% 이상 줄어들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항염증, 앞에 거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요거는 항염증 사이토카인이 13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염증성 사이토카인,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므로 염증, 세프틱 샥으로 죽을 수 있는 이런 아주 급성 염증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코로나19하고 가장 근접한 동물 모델인데요. 폐렴 모델, 휴머나이티스 애니멀에서 보면은 이제 폐에 얼마나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나, TNF-알파 55% 줄어들고 인터루킨 6 49% 줄어들고, 그리고 MCP1이라고 하는 거는 케모카인인데 이것이 여기에 많이 분비되면 면역세포가 거기로 쫙 오게 돼요. 그것이 이뮨셀 호밍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70% 이상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염증성 사이토카인,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세포가 거기로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구조를 그 폐 조직을 보면은 이게 정상이고 이게 이제 그 폐 조직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호흡을 못할 정도로 정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폐렴에서 이제 그 개체를 살리게 되는 거죠. 예, 역시 그 폐에서 얼마나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거의 정상만큼 완벽히 줄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 앞쪽에서는 세균 감염이고요. 여기서는 RNA 바이러스 감염 폐렴 모델이에요. 이게 정상, 이게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야 돼요. 그래야 호흡이 되는데 다 무너졌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폐렴 모델이 다 무너졌습니다. 거의 정상처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개체가 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얼마나 이 바이러스 감염성 폐렴 모델에서 얼마나 사이토카인 폭풍을 잠재우나. 인터루킨 12, TNF-알파, 인터페론 감마, MCP1, 인터루킨 6,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염증을 유발하는, 폭풍을 유발하는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예, 뭐 91%, 뭐 110%, 89% 정상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염증을 막는 사이토카인은 6배 이상 올리고,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을 잠재움으로써 굉장히 중증으로 가는 염증, 즉 폐혈증을 막아서 개체를 살린다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코로나19 환자한테 보이는 게 염증 폭풍, 사이토카인 폭풍. 두 번째가 급성으로 가는 폐 조직 붕괴예요. 조직의 붕괴. 즉 딱딱해지고 폐 섬유화죠. 세 번째는 면역세포 조직, 면역세포들의 파괴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그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오토프시 해보면 나오는 가장 눈에 띄는 건데,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폐 조직이 이렇게 빨간 거는 뭐냐 하면은 폐 섬유화가 일어난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죠. 여기 구멍이 숭숭 이렇게 멋있게 뚫려야 되는데 다 그게 무너지면서 폐 섬유화가 되는 거죠. 그것이 많이 줄었다. 거의 정상으로 줄었다. 왜냐하면 사이토카인 폭풍을 잠재우기 때문에. 이거는 폐렴 모델이 아니고요. 폐섬유화 모델이에요. 이 폐섬유화 모델에서 이게 정상 조직, 구멍이 숭숭 뚫리고 파란색이 별로 없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폐섬유화 모델 보면은 구멍이 다 없어졌어요. 다 붕괴되어서 이렇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 파란색이 많이 생겼죠. 이것이 ICP-NI를 처리하게 되면은 구멍이 다 유지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호흡이 가능하게 되면서 폐섬유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이토카인 폭풍을 잠재우고, 두 번째 폐섬유화를 막고, 세 번째는 우리 몸에 이렇게 우리 몸에 보호할 수 있는 면역 세포의 창고가 지라예요. 스플린을 뜯어서 얼마나 면역세포가 이러한 급성 폐렴 모델에서 면역세포들이 파괴되나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토탈 T셀, 이런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그것이 심해지면은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지만 이런 면역 체계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근데 이러한 면역 세포들을 상당히 죽여요.
54%, CD4 T셀 44%, 그리고 항체를 생성하는 B셀 74% 정도를 이렇게 줄이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ICP-NI를 처리하면 보호 기능이 거의 완벽하죠. 하나도 안 죽어요. 104%로 다시 프로텍션하고 98%, 96%, 104%. 그러니 코로나19로 죽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이토카인 폭풍 막고 폐 소미화를 보호하고 그리고 면역세포 시스템을 보호한다. 그러므로 이제 개체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염증을 막을 수 있으면은 다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 환자들을 보면은 이제 폐 CT를 많이 찍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폐 섬유화 동물 모델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폐가 이렇게 양쪽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정상 폐, 이게 폐 섬유화가 일어나갖고 염증이 잔뜩 일어나갖고 허옇게 된 거죠. 그것을 50% 이상 프로텍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데 기침 얼마 하고 열중 나고 하는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염증을 제어하면은 이 기능을 갖고 있고요. 아까 그 기전을 기억하실 건데 외부에 자극인자가 오면은 사이토플라즘에서 뉴클리오스 안으로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왕창 들어가서 사이토카인 유전자를 자극하게 되는데 ICP-NI를 치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핵 안으로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 그러니 사이토카인 분비가 안 되는 거죠. 생성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기전을 갖고 있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정리하면은 코로나19 같은 이런 RNA 바이러스로 유도된 폐염증 모델, 동물 모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세포가 폐로 가는 것을 107% 막고 그리고 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이런 폐 조직을 보호하고 폐 섬유화를 보호하고 사이토카인 폭풍을 이렇게 억제하고 그리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B셀 시스템, T셀 시스템, 면역세포 체계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체를 살리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후보물질을 지금 현재 어떻게 개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치료제, 코로나19 백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약은 제일 1차가 안전성이에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한테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을 개발하는데 수년, 그리고 임상 개발해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증명되는데 정말 오랜 기간이 필요하죠. 이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비임상인데 원숭이에서 안전하다 하는 거를 지금 실험 중에 있고요. 특히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19로 원숭이에서, 몽키에서, 아프리카 그린 몽키에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 하는 실험은 저희가 두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것도 3번에 걸쳐서 해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원숭이에 주입해서 사람처럼 정말 그렇게 사이토카인 폭풍이 몰아치고 폐 섬유화가 되고 그러는지 확인.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러한 원숭이 코로나19 모델에서 우리 후보 물질이 어느 정도의 양으로 주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아주 정교한 그 트리트먼트 프로토콜을 정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효능 평가 시험.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실험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미국의 FDA에 사람한테 써보겠다 하는 걸 신청하고 사람한테 코로나19 페이션트한테 50명으로 일상하고 그 다음에 이상은 500명으로 할 것인데 이 사이에서 일상에서 들어가자마자 저희의 목표는 들어가자마자 안정성과 유효성이 영장류에서 증명됐으니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 임상시험은 그대로 하면서 생명이 위험한 환자들한테 쓰게 해달라. 그게 미국 FDA의 그 제도가 있어요. Expanded Access Program이라고 임상시험 하는 물질에 대해서 환자한테, 약이 없는 환자한테 쓰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에서 영장류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어느 정도의 우리 그 ICP-NI 약물을 처리해야지 최고의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지금 평가 중에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지금 바이러스 로드, 바이러스를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그리고 약물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그럼 네 그룹이 나오겠죠. 지금 여기에 실험 중에 있고요. 이거는 지금 끝났고, 첫 번째 실험은 끝났고, 두 번째 실험 중에 있고, 여기서 야, 그러면은 원숭이에 얼마나 바이러스를 주면은 중증으로 가고, 거기에서 우리의 약물은 어느 정도의 도세지로 주는 게 최고의 죽는 걸 살릴 수 있는 그런 에피카시가 나오느냐를 결정해서 세 번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게 비임상 단계고요. 비임상 단계에서 KGMP로 1kg을 만들고 미국에서 원숭이로 그 독성 시험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서던 리서치에서 방금 말씀드린 코로나19 원숭이 모델로 효능 평가 시험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이 올해 3분기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코방스 미국에 있는 임상 CRO죠. 여기서 FDA에 승인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같으면은 굉장히 빨리 패스트 트랙으로 며칠 안에 승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심사를 다 승인해 주는 건 아니지만 하루 만에 승인을 예스나 노나 결정해 주겠다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하려고 하면은 KGMP를 만드는 거는 못 써요. CGMP 레벨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대비해서. 그리고 바로 임상 1상, 2상. 임상 1상을 들어가면서 약이 없는 환자, 코로나19 환자한테 동시에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코방스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는 올해 4분기 초입에 미국에 있는 코로나19 환자한테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올 여름에 끝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올 여름에 잠시 소강 상태로 있다가 다시 한번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보통 이러한 팬데믹은 보통 2년, 평균 2년 정도 몰아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반년 정도 지났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일 정도 지났고. 그러니 올 가을, 겨울에 투여를 목적으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